오늘 방송 길게 할 생각이에요. 여론조사 얘기를. 자, 보세요.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들이 그렇게 향해 가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전국 1000명 지역구로 갔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략 그래프를 보면 미세하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주째 연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찾아가고 있다는 거고,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끝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 네. 다음에 요도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쩍벌하고 있습니다. 쩍벌. 자, 흐름은 이렇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고, 정당 지지율도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뭐 앞선데 많이 하지만 이 과표집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보잖아요. 윤석열 잘해 못해? 어떤 정당 지지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다. 네. 사실 지난주도 이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전화 면접이나 잡 여론조사들이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뒤집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매일 여론조사하는 기관은 리얼미터밖에 없어요. 자, 보수 중도, 진보 한번 볼까요? 보수 여전히 많습니다. 진보보다 한 50명 이상 많죠. 저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한 55대 45 정도로 가도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 결과라는 걸 이걸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도 안에는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들어있다. 개혁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들어있고, 저 안에는 윤석열이 부끄러운 샤이 보수가 들어있다는 건 정설입니다. 그러면 저 중도에서도 투표장 안 나올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 286, 진보 237 하면 저게 50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도층에서 저등급 반 정도가 나오면 대략 투표율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말에 미용실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서 물어봤거든요. 여성 미용실 원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냐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요. 이재명 공천 잘하는 것 같던데? 왜 저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현역들. 그런 여론들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구별 500명씩 여론조사. 야, 진짜 김어준은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김어준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어. 최근 한 달 사이에 4억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구별 여론조사에 보니까 민주당이 압승하더라 이 이야기인데,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일단은 정당 지지율, 전화 면접 민주 42.8, 국힘 33.9.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총선 여론조사하고는 무관할 가능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동응답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4.4, 39.5. 이게 이제 현실 총선에 반영될 지지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 변수가 떠 있는 거죠. 보수 가표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악순환을 시키잖아요. 민주당이 공천 이상해가지고 지지율이 빠진다라고 하면 정치 저권 여층들은 그 여론조사에 상당히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여론조사에 활성화돼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고, 현실 인식은 이게 딱 맞아요.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간발의 차로 쫓기고 있다고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되죠.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정당 지지율, 이제 요거는 이제 뭘로 보시는 거냐면 세대별, 성별, 권역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이렇게 가니까 지금은 이제 원상 회복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조국 혁신당에 굉장히 많은 그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쳐서 비교를 해서 보는 게 현실적이죠. 네. 이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주장을 과하게 하면 거부감 생길 수 있어서 어떤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 보고 너무 과흥불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조국 신당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종로는 지금 곽상은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저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천수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서병수를 무려 14% 정도 앞섭니다. 와. 나이스입니다. 봐봐요. 500명 저거는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저쪽은 민주당 바람이 불면 안 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래 신경을 좀 쓰이지만 우리끼리 뭉쳐서 가자라고 바람이 불고 심판하자라고 가면 우리가 이기는 선거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용인정입니다. 이현주 40.3, 국민의힘 강철호 22.7. 이렇게 되면 강철호도 이현주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용인 시민 5만 명 대상으로 투표를 한 건데 그 여론이 이현욱이 아니라 이현주를 택한 이유는 윤석열 심판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유능, 무능 이런 차원보다는 윤석열과 잘 싸울 사람들이 맨 앞에서는 그런 경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사회 문제다.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유성을로 한번 가볼까요? 야, 황정호 후보가 45.4, 이상민 29.1. 야, 이상민 진짜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쓸어갔대요. 네. 진짜 대단한 남아있는 게 없어서 황정호 보고 완전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놀라운 건 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난 놀라워요, 저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5선을 했어도 저렇게 지지가 훅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상민 후보는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도 뭐 영어 이제 좀 푹 쉬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런 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런 데는 좀 쫓아가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재익 의원이 탈당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탈당해야죠. 이렇게 남아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재익 탈당해라. 정신 차리세요.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리고 삼선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여러분, 부울경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시면 돼요. 울산시장을 우리가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기현이 당대표일 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당선됐던 지역 기억나십니까? 울산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우리 후보가 전은수 변호사가 열심히 쫓아가면 이길 수도 있는 지역구입니다. 인재 영입인데 지금 험지를 네. 본인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채익이 컷오프된 상황에서 이채익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주면 아주 딱인 거죠. 네. 다음에 동작을에서는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 유삼영 후보가 다음 거 넘겨봐요. 다음 거. 유삼영 후보가 동작을 가겠다라고 한 바로 직후에 조사한 거거든요. 10% 차이밖에 안 나요. 그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경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현역 의원이. 그렇죠. 저긴 동작을은 바람에 따라서는 유삼영이 너끈히 나경원이 이깁니다. 저건 이제 그러니까 나경원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건 그러니까 나경원이 당내 인지도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저 동작구 을에 한해서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결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96%, 7% 여기까지 결집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숨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저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이고 저기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유삼영 후보는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점이라는 거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 바람이 밑에 잔잔하게 부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게끔 해주는 후보와 우리 지지층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으쌰으쌰하면 돼요. 작은 거 얽매이면 안 돼. 저거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요거는 경기도 56개 선거구별 판세예요. 근데 저 위에 빨간색이 있잖아요. 선거구 몇 개 안 돼요. 3개면 3개. 이 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민주당이 압승분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크기는 제일 크지만 선거구는 3개입니다. 그런 거지. 왜 우리가 그 선거에 보면은 강원도 빨간색, 네. 경북 빨간색, 부울경 빨간색 하면은 엄청나지만 저번 선거 때도 수도권이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의석 차이가 180석이 나왔던 거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현재로 한번 보세요. 저 파란색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곳이에요. 서울은 지금 지도 안에서 빠져 있는 거고 경기 북부도 상당수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한 지역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예.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 여기 보면은 이 표에 보면요.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경기도에 지역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있느냐가 저 가운데쯤에 색깔 있죠. 격차, 민주당, 국민의힘. 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고양 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0% 앞서고 있습니다. 저 순서대로 만들어둔 거예요. 예. 와 진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 갑 심상정 현재 지역구가 확 눈에 띕니다. 예. 혼자 마이너스. 그 이야기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좀 말조심, 입조심 좀 해야 되겠지만 지난 선거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상정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졌어요. 예. 심상정이나 이낙연이나 이상민이나 똑같은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용인갑 지금 이상식 후보가 국민의힘 이원모를 10% 앞서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본선 진출도 희망적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정찬민이 이렇게 저 지역구에서 지금 구속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우리 후보가 또 워낙 월등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혹시나 했던 게 아니었구나. 윤석열 심판 선거 여론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그래서 언론들이 지랄지랄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오니까 야 이거 윤석열 심판해야 돼. 민주당 공천 잘했는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론조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56개 지역구 전부 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우세하거나 아주 많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왜곡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는 지역구가 있긴 합니다. 한번 봐봐요. 지금 맨 밑에 있는 4개 지역만 마이너스입니다. 민주당이 마이너스. 맨 밑에 있는 4개 지역만. 나머지는 민주당이 아까 이제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보여드린 것 중에 맨 처음 보여드린 건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마이너스 숫자가 점점 작은 순서대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난 곳이 어디냐면은 성남 분당을 심지어 분당 갑도 민주당이 미세하지만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이런 곳이 지는 걸로 나오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지금. 진짜 여주 양평 꼭 우리가 가져왔으면 싶은 상징적인 곳이라서 최재관 후보 정말 네. 응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인천입니다. 인천은 이제 여론의 바로미터라 그래갖고 여론의 바로미터 중립 지역 제주도, 인천, 대전 꼽거든요. 대전은 이제 민주당화된 지 꽤 오래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로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깜짝 놀란 건 이거예요. 남영입니다. 남영이.
동구 미추홀구 을도 민주당이 이깁니다. 2% 차이로 이기는 진짜. 거지만 이번에 그 이제 남영희 후보의 개소식이 있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50%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난번 그 개소식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유 다르죠. 네. 지금 4년 동안 남영희 위원장이 방송이나 이제 나 그 당직으로 얼마나 그 종횡무진 활약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했던 그 결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요 인천이요 남영희 후보가 미세하게나마 앞서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지난해 171표 차이긴 했지만 윤상현의 아성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00명 여론조사에서 남영희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뜻은 남영희 개인의 노력 플러스 윤석열 심판 여론이 아주 격하게 불고 있다는 반증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영희 이번 선거에서 가장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했던 것도 이기고 있어요. 그럼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밑바닥 민심에서는 그러면 이긴다는 확실하다. 거고 나머지 뭐 저 박찬대 의원 뭐 조마조마했다 그러던데 그냥 이기고 있네 뭐. 잘 나오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번 했던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은 조금 민주당이 덜 앞서고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압도적이다라고 한 여론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좀 민주당이 긴장하고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늙은 도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표는 보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열심히 뛰면 돼. 그런 지지층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동작을 서로 안 가려고 했잖아요. 유삼년 갔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동작을로 직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이 싹을 완전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강남의 윤석열 쪽 그 흐름이 동작을로 넘어오는 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중간한 지역들은 다 누를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한테 가까스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또는 우리 지역 지지자들이 남영희한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판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고 있다. 가슴이 뛰어 안 뛰어 그래서. 뛰는 엄청 거죠. 벌렁거려요. 여러분 여론조사 꼭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김어준은 윤석열 정권의 타겟이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게 더 객관적으로 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막 4억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간다잖아요. 8억. 이럴 때는 구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한테 국민의힘이 물어본다잖아요. 여론조사 건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딨냐고요. 오히려 객관성을 보기 위해서 낮에만 조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밤에도 한다는 거잖아요. 질문도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민주당 지지율을 알 수 있으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언론이 진짜 병적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갤럽에서 그 조사한 그 결과 중에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간, 비슷한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언론은 두 개 다 보도를 해야죠.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다. 이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는 이런 게 있고 결과도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꽃은 없는 것처럼 다룹니다. 맞아. 갤럽만 지금 계속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잘못했다, 뭐 꼼수가 있다,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갤럽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보도를 했다면 다른 조사기관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은 모른 척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겠다는 그 속내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렇게 온갖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사실상의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총선 때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냥 무색무취했으면 그냥 별로 관심 없는 총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이 힘이 생긴다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투표율만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자. 지역구 의석이 254석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46석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어제는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그 고민정 지역구, 정청래 의원 지역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참, 네. 이거요. 정청래 49, 함은경 33이잖아요. 근데 무려 이게 전화 면접이라는 사실이에요. 전화 면접이라는 사실이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론조사 꽃도 전화 면접은 총선과 상당히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차이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AR을 쓰고 제대로 여론조사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은경 정치 시인 아닙니다. 선거를 5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네. 왜 자꾸 떨어졌느냐?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횟집하면서 윤석열이가 대선 때 찾아오니까 국민의힘으로 썩 기어가는 인간이야. 저런 애가 다시 마포도 무슨 항구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마포에 횟집 차리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거 이 선거는 무조건 끝난 선거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마포을이 국민의힘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역구라고 보시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네. 국민의힘이 당선된 적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장혜영이 지금 정청래 왕국을 해체시키겠다라면서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화 면접에서만 보면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저게 500문짜리예요. 500문짜리. 네. 아유, 장혜영은 성급이라도 보전받아야 될 텐데. 아이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후 후보 예상 정청래 62, 함은경 21.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 거라고 묻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청래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굉장히 소극적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 찍는 사람도 지금 정청래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 지지층들 니들 선거 졌어를 선동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일 텐데 우리는 안 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날 시청자나 뉴스공장 시청자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 거예요. 비싼 게 정확하다.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우리도 갖다가 쓰잖아요 지금. 물론 구독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꽃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기 마포을의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39,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정청래 최고가 지역구에서는 지금 10% 더 얻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까 49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거죠. 조국 혁신당이 정청래 지역구 몰아주고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찍게 만드는 아마 그 전략일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민 비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네. 다음에 마포을 비례대표 투표 희망정당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쳐서 48%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지금 어제 조선일보의 일면도 그렇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갈라치기에 딱 좋은 용도겠구나. 뭐냐면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라치기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해야지 하는 몰빵론에 저는 공감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이게 착시라는 건 뭐냐면은
비례대표가 총 46석이에요. 지역구는 254석입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솔직히 말씀드려요. 조국혁신당 의석 앞으로 계속 총선이 진행되면은 의석 많이 가져가야 한 6석, 7석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 지역구 압승하자. 이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마포울 총선 결과 기대. 민주당 이겨야 된다 42.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31.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무리 등이 포함된 여론이죠. 네. 근데 저 중에는 조국혁신당 숫자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지지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고. 다음에 마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윤석열 잘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8.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윤석열 심판 선거의 흐름은 68로 잡혀 있어 지금. 70% 가까운 숫자가 윤석열 심판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좀 전에 봤던 여론조사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여론조사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자, 다음에 고민정. 광진 을로 한번 가보면 여기도 고민정이 이깁니다. 44대 오신원 37. 고민정이요.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아, 지금 아직은 이겨요. 여기는 오신환이는 관악에 있다가 오세훈 지역구에 서울시 부시장 지내고 대리로 꽂힌 거거든요. 근데 저게 뭐 상당수 따라잡았다는 느낌보다는 고민정이 민주당 지지층들을 제대로 흡수하면 저거는 압승하는 구도예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 고민정에 대한 호감도 문제 때문에 좀 서곡적일 수 있어도 막상 투표 시즌이 투표 날이 다가오면 당원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 봅니다. 어쨌거나 묘나 고나 고민정이 당선돼야지. 고민정 싫다고 그렇지. 해서 오신환을 시킬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진영 내에서 미움을 극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다음 후보 당선에서 누가 당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정 46, 오신환 35. 이것도 사실 게임 끝났다. 그렇죠. 더 고민정이 안전빵으로 이기려면 오늘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해. 근데 광진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구조이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또 돌풍 일으키고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 컨벤션 효과는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누르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찍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아픈 손가락 이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민주당에 도움되게 만드는 게 중요해. 다음 비례대표 누구 찍을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지역구든 고민정 지역구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다가 이거 뺏기네. 조국혁신당 없어져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선거 지는 거라고.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조국혁신당에 가는 지지율을 결국 나중에는 민주당 지지율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총선이 깊어지면. 네. 그럴 때 조국혁신당 표가 지역구 표로 오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거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전략이고요.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 제 예상으로는 한 둘 중에 한 명, 셋 중에 한 명은 투표장 들어가면 민주당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나오는 패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3당이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이 10% 나왔어. 투표해 보면은 5% 정도 나오거든요. 절반 정도가 실제 득표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절반인 투표를 포기했느냐? 그게 아니라 사표 방지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원래 확실성 그런 거예요. 때문에 네. 투표장 들어가서 마지막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마조마해서 저것들 봐라 민주당 갈가먹네 하는 순간 우리가 선거 질 수 있어. 그거는 정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하면 돼요.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을 키워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언급 안 하는 걸로 막아내야 되는 거고 키워주고 싶은 분들은 민주당 비난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투표장에 간 사람이
지역구를 누구를 그러니까. 찍겠냐고요.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런 효과도 있어요. 어제 그 YTN의 헤드라인인데 조국 혁신당 급부상에 이낙연, 이준석 난감. 3지대 지우는 효과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개혁신당 뭐 지지율 막 10%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이낙연 처음부터 잘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이준석도 그 당명을 이준석 신당이라고 했으면 아마 그 지지율 10% 그대로 가져갔을 텐데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예. 자, 근데 그 보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3지대 비례의석 확보 비상 해가지고 비례대표 이제 저 제3지대로만 보면은 조국신당 14,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 미래 이런 식이란 말이죠. 3% 넘지 못하면 한 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제대로만 가면 개혁신당이 한두 석 얻는 거고 이 흐름일 텐데 이거는 이제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온라인상에서 본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11페이지. 이 내용이 난 너무 공감돼서 저랑 거의 100% 일치합니다. 무엇이 이재명을 위하는 길일까? 첫 번째, 병립형 주장을 물리치고 연동형을 선택한 이재명. 병립형을 선택했다면 더민주 비례연합에 들어온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경쟁자가 됨. 현재 민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 플러스 진보당 플러스 새진보연합이 한편 지민비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지역구 254석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됨. 자, 두 번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민주당을 이겨라는 여론이 아님. 비례 전체 고작 46석밖에 안 됨. 조국 혁신당과 같이 가라는 메시지임. 우리는 조국 혁신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독재와 싸우는 것임. 세 번째, 조국 혁신당이 비례에서 큰 성과를 냈을 경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침. 조국이 유죄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민심은 다르다는 것을 사법부가 알게 됨. 네 번째, 몰빵론을 외칠 수는 있음. 그러나 조국 혁신당을 비난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됨. 어차피 민주당은 조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임. 이재명과 조국을 묶어 조국의 강, 사법 리스크 선동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 민주당을 비난할 이유도 없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윤석열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임. 조중동이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을 홍보해주는 이유는 민주진영 내부에서 서로 싸우라는 선동임. 자, 다섯 번째.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을 지지율에서 무력화시키고 있음. 민주, 국힘, 양당 비판 프레임을 윤석열 심판으로 국민들 시선을 묶어둠. 여섯 번째.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의석을 늘리는 것임. 그것이 국민이 사는 길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 이번 공천을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더 뜨거워졌다. 진짜 무엇이 이재명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면서 쓴 글. 네. 이 대부분의 생각은 이 글과 여러분들이 비슷하실 거라고 보고요. 쉽게 표현하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비난을 하면은 그 사람 보고 그 정당 안 찍는 구조에 맞습니다. 놓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네. 표현하면. 여기 이곳은 이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너는 조국을 지지하냐 이재명을 지지하냐라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단순한 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그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장해찬, 난교해찬 이게 공천입니까? 그냥 일배 하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를 못 받는 게 장해찬이가 윤석열한테 아부해가지고 결국 최고위원도 하고 지금 공천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은 이준석이 키웠던 일종의 일베 씨앗 같은 거란 말이죠. 세상에 잘난 척은 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부산에 꽂혔어 지금. 그럼 얘 심판을 해야 맞죠. 사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좋게 봐도 장해찬은 너무 급이 안 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사실 그 뭐 주진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전직 검사다 그러면은 아 그런가 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경력이라도 있지.
장해찬은 옛날에 그 야설 그래 나왔네요. 저거 이제 장해찬이 쓴 야설의 내용이 저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관계로 불치병을 완치한다. 연예인들 그 성적 대상화 시켜가지고 캐릭터화 시키고. 사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저렇게 야설을 써서 생계를 뭐 먹고 살 수는 있죠. 그런 작가들도 많이 실제로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이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아니 좋은 점도 있어. 아무나 국회의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 많네. 그러니까 저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매매 하던 여성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저런 이야기 나오면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장해찬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왜 저렇게 또 이재명 대표가 말실수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뭐 사퇴해야 된다, 뭐 국민을 비하했다, 막 그런 식으로 과장 해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애가 지금 꽂혀서 계속해서 버틸수록 우리한테 유리해. 버텨라. 그거 맞고요. 또 한 명 일베 출신 도태우. 일베 출신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근데 알고 봤더니 도태우가 일베 성향이었다. 본인 SNS에 일베 글을 아예 대놓고 공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야, 솔직히 말해요. 야, 동훈아. 윤석열이가 일베 그저 들어가서 읽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니? 님이 진짜 나 진짜 제가 일베 그 사이트가 있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때 딱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베에 접속했다는 기록이 내 PC에 남는 게 싫어가지고 PC방을 갔습니다. 나도 그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베에 방문했다는, 그러니까 로그인은 절대로 안 할 테지만 방문했다는 기록이 내 PC에 묻어나는 게 그 자체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일단 취재차 한번 보기는 해야 되니까 PC방을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5.18은 학살이 아니다라고 한 도태우. 그래놓고 왜 이런 사람들 공천했냐 했더니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민주당이 저런 후보 하나 공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요 호남에서 세석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전주울 같은데 정운천 나오는, 또는 순천 이런데 이정현 나오는. 그런데 그래서 5.18 광주 가가지고 뭐 국민의 일반 상식을 뭐 뛰어넘는 후보는 우리 당에는 없다, 뭐 이런 공천 없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공천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양성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도태우나 우리 남규 예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그대로 계세요. 심판해 드릴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왜 학교를 다니다가 네덜란드로 가서 드럼을 배웠는지, 그리고 드럼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도대체 누구 돈으로 생계는 이어갔고 외제차는 몰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거기서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서민 비하 발언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기에는 딱 괜찮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영구, 부산에서 잘 나간다는 수영구 같은 데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산은 도대체 어떤 도시냐라는 또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현명한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과도한 스트레스는 도움이 안 됩니다. 으쌰으쌰해야 돼.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2, 3주 동안. 공천이 그런 거죠. 아니 공천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천을 해서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공천에서 손 떼라니까. 진짜인 줄 알겠다. 저는 제 멘탈이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조언을 구해올 때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먼저 전화해서 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정치인들이 딱 이런 느낌인 거지. 방송 끝나고 잠깐 쉬는 타임에 전화들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도부하고 친분이 있지만 그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엊그저께 박범계, 박주민, 그전에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번 총선 전략이 서 있어요.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같이 가는 동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몰빵 주장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몰빵은 주장해라.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 입시 비리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비판하면 그건 갈라치기인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 조국 장관 다 윤석열한테 먹잇감 되는 건 못 막습니다. 어쩔 때는 불안불안해도 조마조마해도 진짜로 싫으면 모른 척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 개인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까 그 갈라치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봐봐요. 조국 지역구 나간다며 이런 보도가 있었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오늘 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습니다.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 이 사무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저에게 문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보니까 저 점쟁이들이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근데 생년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의석 많이 안 뺏기고요. 지역구에서 한 10석 이상 더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예. 아니, 그리고 그게 뺏기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우리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왜 조국 신당에서는 그 뭐 법조인들만 인재 영입하냐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법조인들만 인재 영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로 지금 뭐라고 보냐면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도 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차피 그 표가 그 표다. 조국 혁신당에 인재 영입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적당히 해야 될 텐데 너무 과하게 싸우다가 다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서로 갈라치기 해라라고 하는 오다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하게 민주당만 지지하지 않은 분들 존중해줘야 돼요. 니들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판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싫으면 언급만 안 하면 돼요. 몰빵 이야기해도 되죠. 뭐가 잘못됐어요. 다만 야 조국은 입시 비리범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하며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래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욕하게 됩니다. 그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조국 자체를 비난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10수년 이상 20년 가까이 민주 진영을 위해서 진짜 노력한 사람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거 민정수석 때 했다가 윤석열한테 대치기 당한 거거든요. 뭘 했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거 말고도 이게 과몰입하면 우리가 못하는 게 생겨요. 윤석열과 싸우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시면 돼요.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갈라치기라는 게 몰빵 외칠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세요. 다만 조국 자체를 한 게 뭐 있냐. 조국은 입시 비리범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전혀 도움 안 될 거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너무 길게 했다. 자, 불등사랑님. 당연히 읽어드리죠. 기다리세요.